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는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오실 때마다 숨이 막혀요. 우리 이사 갈게요. 이사? 내가 손주 봐주고, 집 사주고, 밥 해주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이사를 간다고? 엄마, 그게 다 저희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다는 느낌. 60을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다 큰 지금은 뭘 해주면 해줄수록 관계가 꼬인다는 거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자식 집도 사주고 매일 밥도 해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날 피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식을 숨막히게 만든 거라는 거요. 오늘은 성인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5가지, 그리고 반드시 줘야 하는 것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자식 때문에 불행해질 것인지, 아니면 자식과 함께 행복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반드시 줘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75세 되신 태수 씨는 요즘 인생이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아침엔 수영을 하고, 점심엔 친구들과 맛집 탐방을 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립니다. 주말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갑니다. 태수 씨의 아들이 어느 날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한데 이번 주는 안 되겠다. 아빠가 등산 가기로 했거든. 네, 등산이요. 그게 손주보다 중요해요? 응, 중요해.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어. 손주는 내가 키우는 거야. 몇 달 후,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엔 섭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아버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는 손주 봐주시느라 정작 당신 인생은 없으세요. 근데 아버님은 달라요. 그게 보기 좋아요.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늙고 싶어요. 아빠 보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버드 의대의 75년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도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3%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당신이 손주 봐주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는 책임감을 배우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손주 봐주겠다고 수영 그만두지 마세요. 자녀 도와주겠다고 여행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재미있게 사는 모습, 그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거리와 경계입니다. 은희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은희 씨는 함부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고 그들이 원할 때만 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손주를 봐줬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놀랐습니다. 주변 시어머니들은 매일 들락날락하며 간섭하는데 은희 씨는 달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셔. 적당히 거리를 두시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어. 명절이 되면 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엔 저희가 갈게요 강요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적절한 거리가 유지될 경우 관계 만족도가 67% 이상 높다고 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매일 전화하지 마세요. 허락 없이 방문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존중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숨 막히면 멀어지고 멀리 있어도 편안하면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혜숙 씨의 딸 미경은 40에 이혼했습니다. 미경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경아,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지지해. 이혼이 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용기야. 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못 산 건가요? 혜숙 씨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넌 여전히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2년 후 미경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저 다시 못 일어섰을 거예요. MIT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은 자녀의 경우 인생의 위기를 겪어도 회복 탄력성이 월등히 높고 다시 도전할 확률이 3.2배 높다고 합니다. 자녀가 이혼했든 사업이 망했든 실직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넌
내 자식이고 난 널 사랑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내 편이구나. 그 확신이 자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입니다. 석진 씨는 아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석진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아빠,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요. 정말 열받아요.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참아야지 하지만 석진 씨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 아들이 30분 동안 쏟아냈습니다. 석진 씨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아빠도 내 입장이었으면 화났을 것 같아. 근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결정했어요. 아빠랑 얘기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감사해요.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가 34% 감소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를 먼저 찾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전화했을 때 지금 바빠라고 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자녀는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과 허락입니다. 72세 되신 정희 씨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큰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해. 작은 아들이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면 돼. 막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들.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 애 낳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달라요.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살게 돼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축복과 허락을 받은 자녀의 경우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고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가 애 안 낳는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그 한마디가 자녀를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자, 이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만수 씨는 돈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습니다. 차도 바꿔줬습니다. 손주 어린이집비, 학원비 모두 만수 씨가 냈습니다.
심지어 아들 부부의 해외 여행비까지 대줬습니다. 만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니.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면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주세요. 아빠, 차 바꾸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만수 씨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아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든 건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성인 자녀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며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원망하는 경우가 41%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지갑을 열 수는 없습니다. 록펠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벌어라. 집 사주는 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독입니다. 손주 학원비, 그건 손주 부모가 낼 돈입니다. 아빠, 이번 달 좀 힘든데 미안하지만 안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쓰세요. 무분별한 경제 지원은 독입니다. 두 번째, 손주 전담 육아입니다. 영숙 씨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키워줄게. 그렇게 영숙 씨는 손주를 전담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가는데 애 좀 봐주세요. 처음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영숙 씨는 지쳐갔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는 내가 좀 아팠어. 애 못 봐줄 것 같아.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계획 다 세웠는데 어떡해요? 감기로 애 못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육아 도우미가 된 건가? UCLA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전담으로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노인보다 3.7배 높다고 합니다. 손주는 당신이 키울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봐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봐주는 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애 좀 이라고 할 때 미안한데 나도 약속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손주를 키우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식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입니다. 선희 씨는 아들, 부부가 걱정됐습니다. 선희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집안일은 좀 제대로 해야지, 아들아. 너도 집안일 좀 도와주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일주일에 두세 번 집에 들러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셨어. 숨이 막혀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내버려요. 두시면 안 돼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선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제 열쇠도 돌려주시고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부부 만족도가 45% 이상 감소하며 이혼 위험도가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입니다. 부모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닙니다.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간섭은 침입입니다. 손을 떼세요. 네 번째, 해결책과 잔소리입니다. 현우 씨는 아들 부부에게 늘 조언을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그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다고 하면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현우 씨는 자신이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 부부는 현우 씨와의 통화를 피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아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매번 가르치려고만 하세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자녀의 자존감이 손상되고 관계 만족도가 58%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조언은 물어볼 때만 해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하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도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불행한 모습입니다. 명희 씨는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 자식들이 모이면 명희 씨는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았습니다. 너희 낳아서 키우느라 내 인생은 다 버렸어. 처음엔 자식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어머니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만나면 또 우울해지는데 명절에도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찾아올 뿐 진심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이고 불행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회피하게 되고 죄책감과 부담감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불행은 자식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도 자식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불행한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은 노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5가지. 하나,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 둘, 손주 전담 육아. 셋,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 넷, 해결책과 잔소리. 5, 당신이 불행한 모습.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것 5가지. 하나, 당신이 재미있게 사는 모습. 둘, 적절한 거리와 경계. 셋, 무조건적인 지지. 넷, 경청과 공감. 5, 축복과 허락.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관계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주면 잃고 놓으면 얻는다. 자녀를 주려고 하면 멀어지고 자녀를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경청하고 요구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럴 때 자녀는 당신을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녀는 이제 다 컸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자녀를 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면 안 되는 건 과감히 끊고 줘야 하는 건 아낌없이 주세요. 그럴 때 당신과 자녀 모두 행복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